이번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령형 코드를 작성해서 해결을 하고 그 코드를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그 코드를 리팩토링 하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명령형 코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텐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 uses라는 변수에 배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에는 보면 키밸류상으로 id와 name과 age가 담겨 있는 각각의 이제 유저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uses라는 지금 배열 컬렉션을 다루면서 어떤 이런 네 가지의 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저스를 돌면서 30세 이상인 유저들만 남겨놓는 코드를 작성해 볼 텐데요. 템프 유저스라고 유저를 담아둘 새로운 배열을, 임시 배열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0부터 시작해서 i를 하면서 이제 i가 유저스의 랭스보다 작을 동안 포문을 돌면서 만약에 이번에 유저의 i가 30보다 크면 템프 유저스의 푸시를 이번 유저를 넣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콘솔.log으로 이렇게 해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30세 이상의 유저들이 담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유저스의 네임들을 수집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포문을 역시 작성하고요. 이번에는 템프 유저의 크기만큼 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30세 이상인 유저를 걸렀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만큼 돌면서 이번엔 네임즈를 담을 텐데요. 해당하는 유저의 네임들을 네임즈에 푸시하면서 그 후에 콘솔.log으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코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세 미만인 유저들을 거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엔 미만인 친구들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0세 미만인 유저의 이제 나이들을 수집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담게 되겠고요. 비슷한 코드를 작성할 것 같으니 이제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이를 출력을 합니다. 돌면서 템프 유저스에 담긴 모든 유저의 나이를 수집해서 담은 배열을 콘솔에다가 출력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반적인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함수형 스타일로 그리고 함수형 스타일의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 이제 응용형 함수 그리고 컬렉션을 다루는 함수들을 만들면서 이 중복들을 제거하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컨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세 이상인 유저를 거르는 이 코드와 30세 미만인 유저들을 거르는 이 코드가 중복인데요. 코드의 대부분의 코드가 중복이 되고 이 조건부만 지금 다르고 나머지 코드는 거의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와 이 코드의 중복을 줄이기에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난해한데요. 이런 부분의 중복을 줄이는 방법이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쉽고
재밌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것을 없앱니다. 이 코드의 중복을 줄일 거니까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한번 필터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라는 함수는 이 형태로 생겼을 텐데요. 우선 리턴 값이 될 이 템프 유저스라는 것을 new list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앞서서 제가 함수형 프로그래밍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원래 있는 값을 직접 변경하지 않고 변형된 새로운 값을 리턴하는 식으로 값을 변형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와 동일한 컨셉으로 이 필터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그러니까 직접 해당하는 값에 해당하는 배열을 직접 필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가 된 필터링된 새로운 값을 만드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new list라고 해당하는 느낌을 좀 더 상징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console.log는 실제로 어떤 외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어떤 부수 효과인데요. 이 부수 효과를 없애고 리턴 값으로 이 부분을 변경하면 부수 효과를 없애고 리턴하는 식으로 소통하는 식으로 지금 코드의 부분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는 유저스를 받아야 되고요. 유저스의 이 부분이 중복인데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중복을 제거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추상화할 때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화의 단위가 객체나 메서드나 클래스가 아니라 함수를 이용해서 추상화의 단위를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인데요. 이 부분을 어떤 함수에게 완전히 위임해서 어떤 조건일 때 필터링을 할 것인가를 위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predicate라는 함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완전히 지워버리면 어떤 조건일 때 if문 안에 들어올 것인가를 이 함수에게 완전히 위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함수가 되고요. 이 함수를 이 if문 안쪽에서 실행하면서 유저들을 하나씩 넘기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필터와 같은 함수를 응용형 함수라고 하는데요. 응용형 함수는 함수가 함수를 받아서 원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함수가 알고 있는 인자를 적용하는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응용형 함수, 그리고 응용형 프로그래밍, 또 혹은 적용형 프로그래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필터 같은 함수는 응용형 함수인데요. 함수를 인자로 받아서 원하는 시점에 평가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 함수 안에서 아는 어떤 특정한 인자를 적용해 나가면서 로직을 완성해 나가는 프로그래밍을 응용형 프로그래밍 혹은 적용형 프로그래밍, 그리고 필터 같은 함수를 응용형 함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필터 함수를 고차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차 함수는 함수를 인자로 받거나 함수를 리턴하거나 함수 안에서 함수를 인자로 받은 함수를 실행하는 함수 등을 이제 고차 함수라고 말합니다. 이 필터 함수는 지금 완성이 되었는데요.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ole.log를 찍을 텐데 필터에 유저스를 넘기면서 유저를 받아서 리턴해서 user.age가 30세 이상인 친구들만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복이 제거됐는지를 보려면 두 개를 다 실행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대 유저들이 이제 들어와 있네요. 30세 미만인 유저들이 지금 필터링이 됐습니다.
이 필터 함수가 동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필터 함수는 유저를 받았고 그 유저는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저의 크기만큼 루프를 돌게 되고요. 반복을 하면서 해당 번째 유저를 받아둔 프리디케이트의 함수한테 연속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함수는 실행될 것이고요. 지금 이 유저의 랭스는 8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8번 실행될 겁니다. 8번 이 공간에서 실행되어 있죠. 그러면 이 포문을 돌면서 이 함수가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유저스의 i번째 유저가 30세 이상일 때만 이 new 리스트에 푸시를 하게 되고, new 리스트에 담긴 유저들은 리턴이 돼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콘솔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조건에 푸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바깥에 받는 함수에게 인자에게 위임하는 식으로 구현을 한 필터 함수입니다. 이 필터 함수는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이 유저스만을 위한 중복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있는 과제 2개, 30세 이상 유저와 30세 미만 유저만을 거르는 함수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배열에 1, 2, 3, 4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값을 리턴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여드리면 콘솔에 둘 다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코드를 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잘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는 이제 유저스만을 위한 코드가 아니라 이렇게 유저스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값들도 필터링 할 수 있는 함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필터가 받는 이 값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이 필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가, 이 값을 넘기고 있는 개발자가 알고 있고, 그거의 규격에 맞는 또 다른 순수 함수를 보조 함수로, 프리디케이트 함수로 넘겨주기 때문에 어떤 어떤 값이 배열에 들어있든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됐습니다. 굉장히 다양성이 높은 그리고 굉장히 재활용성이 높은 그런 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유저스일 필요가 없고 리스트라고 이제 일반화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터라는 함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 코드는 잠시 가려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나이를 수집하는 코드와 이름을 수집하는 코드의 중복을 제거한 맵 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에도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names에 name을 담고 있고요. 한 번은 age에 그 다음에 ages에 ages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코드를 이제 맵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맵이라는 함수를 만들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아까와 동일한 패턴으로 갈 텐데요. 이 names는 new list가 되고요. 새로운 값이 되고, 직접 어떤 곳에 영향을 끼치는 부수 효과를 없애고 return으로 변경을 하고요. 출력을. 그 다음에 무엇을 푸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temp users라고 받는 부분을 list라고 하고요. 역시 맵 역시 필터처럼 아무거나 받을 수 있는 함수가 결국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퍼라는 함수를 받아서 무엇을 수집해서 넣을 것이냐에 대한 것을 완전히 위임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 코드 안에는 보면 결국엔 데이터형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 필터도 마찬가지고 맵도 마찬가지고 다양성이 굉장히 높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관심사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그리고 재사용성이 굉장히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맵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러진 유저의 맵 이렇게 걸러진 유저를 변수에 일단 먼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는 맵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고 유저가 들어올 거고 리턴을 하면서 네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names가 되고요. console.log에 names를 출력을 해보면 이름이 잘 위와 동일하게 되고요. 나이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이번에는 언더 3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언더 30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이를 뽑는 코드를 작성할 텐데요. 이렇게만 바꿔주면 바로 정상 동작을 할 것입니다.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잘 동작을 합니다. 코드를 이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저스를 넘기게 될 거고요. 유저스의 크기만큼 루프가 반복을 할 거고 무엇을 뉴 리스트에다가 푸시할 것이냐를 이 매퍼에게 위임함으로 이 함수가 실행될 거고 이 함수에게 해당 번째 유저가 넘어오게 되고 여기에서 한 번은 네임을 꺼내주고 한 번은 나이를 꺼내줘서 원래 이 과제 위에 있었던 과제를 똑같이 해결을 했습니다. 이 두 필터와 맵이라는 함수는 완전히 이제 재사용성이 높은 함수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유저스가 아니어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함수가 되었습니다. 맵 함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펑션을 열어서 넘버를 받아서 리턴을 하면서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이걸 출력을 해보면 정상 동작을 할 것입니다. 어떤 값이나 역시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었습니다. 필터와 맵 함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코드에서도 대입문을 줄이면 좀 더 간결해지기도 하고 대입문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원래 값을 만들어 놓고 문장을 내려가면서 변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통과해 나가면서 한 번에 값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중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저스를 받아서 유저스를 필터링해서 유저스를 만들었고 여기에 또 유저스를 넣을 거고 이렇게 된다면 이 모든 코드에 대해서 대입문을 없애고 함수를 중첩하는 식으로 코드를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 위 코드를 고쳐보도록 할 텐데요. 단순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걸은 이 유저스를 30세 이상의 유저스를 맵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넣게 되고요. 두 번째 인자로
유저를 받아서 리턴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 코드에서는 30세 이상인 유저들을 걸러서 맵을 하면서 해당하는 유저들의 이름을 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그대로 다시 한번 console.log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이 부분 코드와 완전히 동일한 코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고 이 부분만 바꿔주면 이 부분과 굉장히 동일한 코드가 되게 됩니다. 코드를 고쳐줄 부분이 굉장히 최소화가 되고요. 대인문이 없으면 보다 간결한 코드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유저스를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준다거나 하는 여지가 요 사이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정성 높고 테스트가 쉬운 코드로 코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봐야죠. 이렇게 잘 동작을 합니다. 일단 맵 필터로 그 유저스에 대한 이 4가지 미션을 맵 필터를 통해서 리팩토링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맵과 필터에도 중복이 지금 있습니다. 맵과 필터를 한번 살펴보면 맵과 필터도 루프를 도는 부분, 해당하는 크기만큼 도는 이 부분에 대한 중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복을 제거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